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광대뼈 축소술, 정확히는 타병원에서 광대뼈를 수술하고 그리고 재수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에게서 제가 광대뼈를 두피 절개로 하여 광대뼈를 축소를 하고 교정을 하였는데, 수술 후에 한 달 보름인가 봤을 때 환자가 약간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수술한 이후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 됐을 때에는 불편함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씹을 때라든가 또는 또 하품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이런 데 가서 불편한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이거 혹시 수술한 이후에 음식 씹는 것에 있어서 주의사항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바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였더니 광대뼈가 약간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즉시 확인해 가지고 즉시 광대 교정술로 해서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1년째가 된 이번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가 완벽하게 붙어 있어서 지금 예정으로는 다음 주에 거기에 붙어 있는 핀을 제거를 원하셔서 핀을 제거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핀 제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한 나사 크기가 이런 안경테에 고정하는 나사 크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드라이버가 그 나사에 맞아야 되는데 나사의 홈으로 이게 뼈가 조금 자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나사나 이런 이물질을 박아놓으면요, 그 주변으로 뼈가 좀 이렇게 인그로스 하듯이 안으로 자라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사 홈에 들어있는 십자 홈에 조그만한 드라이버가 만약에 박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나사를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시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큰 복잡한 수술이 돼버리거든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현재는 광대뼈가 완전히 유합이 되고 완전히 좋아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광대뼈를 수술해 놨을 때는 이렇게 잘 붙어 있었어요. 이 지금 파란 원 안에 들어있는 모습으로 해서 광대뼈 앞에 쪽 자르고 뒤에 쪽을 자르고 있는데 이게 잘 붙어 있었어요. 물론 재수술이기 때문에 뒤쪽에 조금 뼈에 갭은 있었어요. 그러나 광대뼈는 이 앞쪽에가 큰 역할을 하고 또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1mm나 이 정도, 2mm 이 정도 갭은 1, 2mm 갭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붙으면 좋겠지만 뒤쪽에도, 그러나 이제 재수술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냥 이 앞쪽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수술한 이후에 한 달 후에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뼈가 좀 벌어져 있어요.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그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가 좀 뼈가 벌어진 거예요. 이쪽에는 안 그러는데 이쪽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서 두피 절개를 해서 바로 즉시 저거를 뼈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벌어진 거예요. 다시 위로 올려서 다시 고정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아까처럼 이런 상태에서 수술한 1년 이후에 이번에 촬영한 엑스레이인데, 여기서처럼 오른쪽처럼 왼쪽에도 이 줄 선 라인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하게 지금 유합이 되고 지금 수술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나 지금 플레이트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수술을 할 때 항상 광대 수술은 의사의 역할과 환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의 역할에서는 수술을 처음부터 잘 해놓은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잘 붙여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술한 이후에 어쩌다가 환자가 붓기도 빨리 빠지고, 붓기가 빨리 빠진다는 말 뜻은 수술한 이후에 얼굴에 볼이 처진 것, 즉 얼굴 살이 이렇게 볼이나 턱선 쪽으로 밀리지 않으면, 거기가 벙벙해지지 않으면 수술한 이후에 붓기가 굉장히 잘 빠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얼굴 살이 처지면
나는 언제쯤 이 볼에 붓기가 빠지게 되나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얼굴 살이 많이 처졌다는 걸 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얼굴에서 볼살 처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뼈가 굉장히 올바로 이렇게 유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한 의사의 역할과 환자의 역할 둘이 다 잘해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즉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술한 의사가 자기가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대뼈를 수술한 이후에 이렇게 환자들이 타 병원에 이렇게 자기 수술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나 부작용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뼈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얼굴이 이상하다 또는 얼굴이 처졌다 라고 생각해서 오시게 되는데 막상 그 내막을 CT나 엑스레이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좀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환자들은 자기 얼굴에 형이 이상해서 CT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즉 이 수술의 상태에 대해서 CT나 엑스레이 설명을 들은 뒤에부터는 이제부터는 이 뼈가 불류압이냐 아니냐 그런 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대를 수술 받으면서 불류압이 아니냐 그걸 알아보려고 수술 받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광대를 수술할 때는 첫째 정면과 45도 방향에서 얼굴형이라든가 얼굴 이미지가 좋아져서 내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좋아지는 그런 인상의 많은 변화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뼈가 붙었냐 안 붙었냐를 알아보려고 광대 수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 광대뼈 수술 상태를 올바로 해놓게 되면 결국은 얼굴형도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얼굴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광대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광대뼈인데요. 이런 광대뼈의 형태와 모양이 결국은 얼굴 형태인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산살이 굽어지면 굽은 우산, 꺾이면 꺾인 우산 이렇게 말하듯이 이 광대뼈 모양이 매끄럽고 뒷광대에서 앞광대로 입체감 있게 곡선형으로 모아지고 그러면 얼굴형도 훨씬 더 입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까만 이런 두 개 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부비동 즉 상악동입니다. 상악동 그 크기가 보통 15cc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간혹 뚫려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입안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90% 이상이 뚫려요. 왜? L자 절골한다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악동이 이렇게 침범돼서 잘려지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 여기에 사진에서는 상악동에 침범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악동에 즉 부비동 크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상악동의 크기가 여기 검정 것의 크기 사이즈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쪽으로 바깥으로 삐져나온 데는 잘라지기 때문에 상악동이 뚫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그 경우를 염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광대뼈 수술을 하는데 상악동이 잘릴 이유가 없는데 왜 잘렸지? 이렇게 말하는 의사라면 광대뼈 수술에 일도 모르는 의사라고 생각해요. 왜? 이 상악동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아내가 자꾸 상악동을 피해서 이렇게 멀리 이쪽에 자르지 않고 이렇게 멀리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결국은 측면만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납작하게 길어져 버리고 정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평평한 거예요. 그리고 측면은 납작해진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처럼 얼굴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상악동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뼈의 높이도 여기 뼈에 그 두께도 얇아져요. 왜냐면 상악동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여기 사이즈가 줄어든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악동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이 정도 올라간다 보면 굉장히 얇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광대뼈에 다리
다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이게 커지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얇아지는 거예요. 또 바닥으로도 이게 커지게 되면 어금니에서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치과에서도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악동이 큰 환자에 있어서는 어금니를 뽑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할 때 이 턱뼈가 작아서 그 턱뼈의 높이가 낮아서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악동의 사이즈가 결국은 여러 군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악동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광대뼈가 옆으로 툭 튀어나온 게 커요. 이렇게 45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경우가 커요. 그러면 그냥 외관상으로만 보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너 수술하면 효과 좋겠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고 했을 때는 상악동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상악동이 크면은요, 이 상악동을 덮고 있는 이 앞쪽, 즉 눈밑 광대라고 그러죠. 이 앞쪽의 뼈도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 뼈를 자른 다음에 뒤를 이렇게 낮추면 여기 구멍이 뚝 뚫릴 것이고 구멍 위에 이런 얇은 그 상악동의 전면이 있을 건데 전면을 여기에 낮아진 것에 매끄럽게 여기서 살살 가다 보면 이 앞에서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악동이 크다고 해서 그거를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효과가 크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광대뼈 사진에서 단순히 이 워터스 뷰라고 하는 광대뼈 엑스레이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즉 상악동의 크기, 상악동의 염증, 또 이 상악동의 크기를 보고 나서 광대뼈를 자를 때 상악동에서 그 뚫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여기 상악동과 코가 연결돼 있으니까요. 여기에 고여 있는 뭐 소독할 때 씻었던 물들이 여기에 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목구멍에서 약간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대뼈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 사진이지만 이 워터스 뷰라고 하는 광대뼈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워터스 뷰만으로도 CT 사진의 수십 장 또는 100장, 200장 사진과 동일한 정도의 모든 의학적인 광대 수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엑스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광대뼈 수술 후에 제가 수술하였지만 의사 역할에서는 저는 올바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자 역할에서는 조금 씹는 것에서 조금 아무래도 얼굴에 붓기가 확 빨리빨리 빠지면, 즉 그 볼처짐이 없으면 빨리빨리 빠지거든요, 붓기가.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빨리 나은 줄 알고 잊어먹고 뭐 갈비라든가 삼겹이라든가 그런 걸 질겅질겅 씹다 보면 여기에 붙어있는 저작근이 팍팍팍팍 당기는 힘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거나 당길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느 쪽의 역할에서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런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즉시 교정해서 정상적인 뼈 수술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